나우 유시미는 오션스 시리즈의 뒤를 잇는 데 성공해 현재 하이스트 무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오션스 8이 흥행은 그럭저럭 괜찮았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반응이 좋지만은 않았던 탓인지 아직까지 속편이 나오지 않은 반면 나우 유시미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덕에 오션스 시리즈의 공백을 준수하게 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장 10년 동안 조용했던 시리즈가 마침내 3편으로 복귀합니다. 한 편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이 시리즈는 하이스트 무비라는 장르의 마술을 결합하면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을 만큼 마술보다는 마법에 가까울 정도로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이 많다는 게 관객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의외로 2편도 해외 흥행이 괜찮았기 때문에 3편은 길어야 3년 안에 나올 줄 알았지만 중간에 복잡한 사정이라도 있었는지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많이 바뀌는 바람에 이 영화도 이제 예전 같지 않네요. 데니가 도입부의 첫 대사로 마술의 미천이 바닥나서 10년 동안 사라진 줄 알았냐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 솔직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1, 2편을 보면서 마술이 비현실적이란 걸 지적했던 게 얼마나 배부른 소리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영화가 이번 3편입니다. 호스맨이 10년 동안 사라진 사이 3명의 젊은 마술사들인 찰리, 보스코, 주니, 호스맨을 사칭하고 똑같은 행각을 보여주면서 남몰래 커다란 주목을 받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얼굴을 드러낼 순 없어도 현재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데니가 나타나 새로운 임무에 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데니에겐 달갑지 않은 협업이었지만 DI가 지시한 거라 어쩔 수 없이 찾아왔고 세 사람도 마냥 좋은 건 아니라 잠시 티격태격하다가 당연히 함께하게 됩니다. 데니의 말에 따르면 예전의 호스맨은 뿔뿔이 흩어져 멤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입니다. 데니는 세 사람과 함께 DI의 명령에 따라 범죄자들과 돈 세탁 등으로 결탁한 다이아몬드 회사로부터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를 훔치려고 합니다. 데니에게 3명의 마술사들은 아직 어리고 배울 게 많아 보이는 풋내기일 뿐이었으나 용케 서로 합을 잘 맞춰 어렵지 않게 다이아몬드를 훔쳐 달아납니다.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옛 동료인 메릿, 잭, 헨리와 재회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다른 호스맨들도 DI의 메시지를 바꾼 거였습니다. 이리하여 모두 7명이 된 호스맨은 DI가 전달한 모종의 장소로 향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뭐래도 나우 유시미의 특징이자 장점은 눈길을 사로잡는 볼거리입니다. 그 볼거리가 마술인지 마법인지는 저 같은 일반 관객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3편의 개봉을 앞두고 넷플릭스로 오랜만에 2편을 다시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2편의 경우는 각본이 꽤 엉성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1편의 악역 중 하나였던 테디어스를 뜬금없이 2편에서 마술처럼 짜잔! 테디어스는 DI의 일원입니다. 놀라셨죠? 라고 소개한 게 무리수로 작용해 여기저기 꼬인 것부터가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예로 든 게 저거 하나인 거지 각본의 완성도는 1편보다도 떨어져 은근슬쩍 거슬리는 게 많았으나 꽤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1편에서 곧장 이어지는 스토리라 전개가 상당히 빠른 데다가 존추 감독의 장기인 리드미컬한 연출과 편집이 영화 속의 각종 마술을 현란하게 구사해 집중력을 잃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중반부에 컴퓨터 칩을 빼돌리는 장면만 해도 시끌벅적한 액션 없이 근사한 묘기를 선사하고 결말부에 펼치는 마술 중 데니가 비를 멈추게 하는 건 이게 대체 마술인지 마법인지를 떠나 그 자체로 매우 신기하고 재밌는 광경입니다. 이런 장면 때문에 나우 유시미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3편에서는 만족보다 실망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의외하던 동시에 누구보다 실망이 컸는데 일단 3편의 작가와 감독은 좀비랜드를 탄생시킨 사람들입니다. 이 영화의 성공 이후로는 각각 데드풀과 베놈까지 맡았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나우 유시미 3를 화려하게 재도약시킬 거라고 저 혼자 철석같이 믿었던 게 화근입니다. PC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이 영화를 소우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처럼 오랫동안 장수하는 프랜차이즈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밑거름으로 삼는 게 목표였을 거라는 의심이 생길 정도로 마술이 뒷전인 마술 영화로 만든 게 패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줄거리만 들으셔도 대충 아시겠지만
3편은 호스맨의 구성원에 변화를 주는 걸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장기적으로 3편 이후에도 계속 제작할 걸 염두에 두고 젊은 마술사로 세대 교체를 하려는 건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세대 교체가 아닌 세대 화합에 무기를 두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이제 와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차라리 세대 교체를 단행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컨대 우린 마블의 앤트맨을 통해 행크 핌에서 스콧 랭으로 앤트맨이 세대 교체되는 걸 봤습니다. 비록 행크가 앤트맨으로 어떻게 활약했는진 거의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콧이 앤트맨으로 성장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면 나우이 스미스 리는 전편들과 비교했을 때 마술도 성에 안 차는 와중에 엉뚱하게 세대 화합을 다루는 바람에 지루함만 가중됩니다. 좋게 보면 세대 갈등이 전 세계적인 이슈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다루는 거라고 할 수 있으나 막말로 이 영화에 그런 걸 기대하거나 바랄 사람이 몇이나 될지도 부정적이거니와 솔직히 세대 화합이란 것도 뻔하디 뻔한 과정과 결과를 대충 보여줄 뿐입니다. 저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 영화에서는 보스코가 너무 노골적으로 갈등을 야기하는 게 거부감을 부추깁니다. 할리우드답게 나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세 사람이 기존의 호스맨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는 와중에 보스코를 데니의 거울로 내세우는 차원에서 유독 반항적인 기질을 일삼도록 한 게 저로서는 역효과만 두드러져 짜증이 커졌습니다. 다른 두 사람의 역할은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아 각각 짝을 이루게 되는 호스맨들과의 호흡으로 간신히 존재감을 남기는 게 고작입니다. 아니,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3명이나 되는 캐릭터를 새롭게 더하는 게 정말 옳은 결정인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앤트맨 같은 방식이 아닌 다음에야 이 소재가 충실히 다뤄질 리도 만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가 어쨌든 이 영화의 근본은 마술을 무기로 하는 하이스트 무비입니다. 그렇다면 훔쳐야 될 물건이 있고 그 물건을 지닌 악역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주인공들이 계획하고 구사하는 마술에도 공을 들여야 하는데 여기에 등장인물이 무려 7명이나 되는 세대 화합까지 더하면 심지어 드라마도 아닌 2시간 안팎의 영화에서 저 모든 걸 다루기에는 역부족인 게 당연합니다. 다시 말해 최소한 어느 한 군데는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작가와 감독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걸 전제로 최소한 한 군데는 구멍이 날 각오를 해야 할 정도로 이 영화는 현재보다 더 큰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 바람에 작가와 감독에게도 하자가 발생했는지 어느 것 하나도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한눈만 팔다가 끝납니다. 그나마 과정이야 좀 불충분해도 신세대와 구세대가 끝내는 조화를 이루게 됨으로써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소기의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으나 당장의 만족을 얻지 못한 관객이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는 회의적입니다. 세상에상 로자문드 파이크가 연기한 악역은 진짜 배우가 아까워서 한숨만 나옵니다. 베로니카라는 캐릭터 자체도 그 어떤 매력과 인상도 주지 못하는 데다가 베로니카가 대를 이어 운영 중인 다이아몬드 회사의 역사를 들춰보면 진부하기 짝이 없는 소재와 연결됩니다. 하다못해 아프리카에서 백인들이 운영한 다이아몬드 회사의 착취와 횡포를 폭로했더라면 양심선언이라고 이해라도 했을 텐데 정작 이 문제는 슬그머니 언급하는 게 전부고 만날 패드네를 데려다가 방패로 삼는 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3편에서는 전편들에 비견될 마술이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1편은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생략하고 2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요기만큼은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볼거리가 많았지만 3편은 이것마저도 못한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마치 마술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반영이라도 한 것처럼 도입부 정도를 제외하면 놀랄 거 하나 없는 시시한 마술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지막에는 강렬한 결말을 각인시키기 위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현실적인 마술과 트릭을 컨셉으로 잡은 것처럼 허무하고 김 빠지는 연출로 마무리합니다. 거기까지 보고 나면 마술이 뒷전인 마술 영화라는 생각에 확신이 생깁니다. 도대체 얼마나 멀리까지 내다보고 3편을 이렇게 만든 건진 알 수 없으나 이 영화에 대한 평가도 유보적으로 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 3편을 발판으로 삼아 다른 영화나 드라마로 이어갈 동력을 마련한 걸 수도 있으니까 만에 하나 그 작품들이 잘 되면 두고두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도 있고 앞으로도 지금의 실망을 만족으로 바꾸지 못하면
이 시리즈는 3편부터 완전히 나락으로 갔다고 회자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둘 중 어느 쪽으로 기억될지 당분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